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벌게 해주겠다라는, 주면 나쁜 건가? 안녕하세요, 키플래닛 시청자 여러분. 이제 6월 3일이면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이 무엇인지 굳이 말을 해도 모두들 다 아시겠죠?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대통령 선거는 정말 중요한 선거가 맞습니다. 일단 대통령이란 자리는 정말 큰 자리고 한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아는 것은 좀 중요하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이 한국에서 30년 넘는 인생을 살아왔고 89년생 동성애자로서 한국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투표는 저한테 조금 더 중요한 일이긴 해요. 사회적인 정책이나 정치인들의 어떤 저희의 존재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저희의 삶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같은 게 없는 상태에서 제가 그냥 일반 직장에 갔다가 제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을 때 구제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것 같죠. 또 저처럼 동성애자이거나 혹은 양성애자이거나 트랜스젠더, 논바이너리인 사람이 한국 사회 곳곳에 살아가고 있을 텐데 어떤 사람이 공직자가 되느냐가 이 사람들의 인생에 사실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또 정치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선거에 출마하는지를 좀 유의 깊게 보게 되어요. 기왕이면 저도 덜 미움받고 더 안전하게 한국 사회를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왕이면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정치인보다는 존재를 긍정하고 포용하려는 정치인이 고위공직자에 오르는 게 저에게도 낫겠죠? 제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주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책자형 선거 공보를 우편으로 투표권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각 가정에 배송을 합니다. 저희 영상을 한국에 있는 시청자들만 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는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당연히 모두가 이런 선거 공보를 받아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나라는 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 선거 공보가 중요한 이유는 인터넷을 쓸 수 있든 없든 스마트폰으로 각 후보의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든 없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가 받아본다는 점에서 좀 중요한 매체예요. 그래서 이 공보에 무엇을 담느냐가 후보자가 많은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좀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선거 공보를 조금 한번 보려고 해요. 오픈을 일부러 안 열어봤어요. 왜냐면 미리 읽어보고 다 판단해버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이게 누구 먼저 읽고 그러면은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 지지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서 저는 그냥 번호 순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런 분들 것까지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분? 이 사람 전과가 왜 이렇게 길어? 사기? 송괴? 일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보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내란 종식과 이제 민주주의 회복을 좀 가장 앞쪽으로 배치를 했네요.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감상인데 이 당 사람들이 디자인 같은 거에 대한 감각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균형 발전. 한국은 균형 발전이 좀 많이 좀 중요한 이슈긴 해요. 왜냐면 지금 서울 집중 현상이 너무 심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수도권에 위주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인프라 같은 것도 너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어쨌든 경제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를 연구 중심 대학으로 육성하고 활용하겠다? 경제 발전에 있어서도 지역에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지역에 있는 어떤 인프라를 형성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네, 일단 이 정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여곡절 끝에 대선 후보가 되신 김문수 선생님. 네, 역시나 그 내란 얘기는 없네요. 네, 왠지는 다들 아시죠? 이런 거 되게, 그러니까 같은 경제 정책이라도 현금을 주는 게 아니고 벌게 해주겠다라는, 주면 나쁜 건가?
아무 의미 없이 돈을 주면 그건 문제긴 한데 줘야 될 돈을 주는 건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현금을 살포화하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다만 얼마를 벌게 해줄 거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게 해줄 거고 그 직장이 얼마나 안전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복지는 약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말은 그쵸, 맞는 말이죠. 맞춤형 복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주겠대요, 이분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맞춰서 복지를 해주고 어떤 식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너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솔직히 저는 이분이 뭘 약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립할 기회를 주고 뭐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조그마한 공보물에 그 모든 내용을 다 넣을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은 좀 있지 않아야 할까요? 네, 이렇게 10가지 공약들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열거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드는 생각은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앞에 있었으면 저 같은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 좀 의아한 내용도 있긴 해요. 주 52시간제 유연화 추진,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한국이 노조 활동 엄청 하기 힘들고 굉장히 탄압 많이 받고 그런 나라인 거를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이 동등한 합의라는 게 되나? 그리고 아무리 합의를 한다고 해도 52시간을 일주일에 이상 일을 시키는 게 그건 합의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지 않아요? 이건 사람 죽어요 그러다가. 청년 결혼 333 주택 공급 좋겠다. 얘네 누구는 결혼하면 집이 생기네? 나는 결혼도 못하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게 특이했어. 사람들이 보면은 보수는 기후위기나 이런 거에 막 그거 없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김문수 씨는 기후환경부를 개편하고 기후재난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하네요. 이게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걸 추진할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분까지도 기후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지하고 무겁게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고 있구나? 어쨌든 그렇지 않으면 공약에 넣을 리는 없긴 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게 재밌는 게 뭐 보수, 중도, 진보 후보에 대해서 막연하게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있고 이 사람은 이런 것 따윈 약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실제로 자기 어떤 정치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예상한 행보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막상 공보물을 읽어보면은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은 우리가 하고 있구나, 전제에 대한 어떤 공감대는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할 때가 있어요. 다음은 사실 이분은 숫자가 여기 있었고 이분은 숫자가 떨어져 있었고 이분은 숫자의 색깔하고 폰트 자체가 다른데 이분은 폰트가 너무 이름하고 똑같아서 이게 기호가 아니고 약간 이름 일부 같아요. 사이준석 씨, 사이준석. 여러분 여기서 또 불편한 그것도 있긴 한데 사실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거대 양당이기 때문에 돈이 많습니다. 여러 당의 두꺼운 공보물을 이렇게 배포할 수 있지만 개혁신당이 아무리 원내정당이라도 돈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거대 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보물이 이분은 뭐 심플하게 한 장입니다. 근데 뭐 길다고 뭐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한 장밖에 쓸 수 없는 공보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아야겠죠.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필 편지입니다. 진짜? 두 번째 문단이 제가 악필입니다. 그럼에도 진심을 전하고자 제 손글씨체로 인사를 드리오니 너그럽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악필이어서 글씨를 못 알아보면 진심이 전달이 안 되지 않을까요? 물론 뭐 굳이 그럼에도 손글씨를 쓰고 싶다면 상관이 없긴 한데 근데 실제로도 정말 악필이어서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눈이 너무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글자도 작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 못 읽어. 어떻게 읽어? 나도 눈이 아픈데? 그렇게 해서 뭘 하시겠냐? 부처를 줄이고 미국에도 이거 하겠다고 했던 사람 있지 않았나요? 이상한 사람? 네, 마지막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네, 정말 한 장이에요. 사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민주노동당은 이전에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었고 그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원내 진출에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원내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돈이나
뭐 지원금이나 뭐 이런 예산의 규모가 사실은 굉장히 개혁신당보다도 더 작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이런 한 장짜리 공보물밖에 만들 수가 없고, 하지만 이전에 정의당이었던 민주노동당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정당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소수자인 유권자들이 기댈 거의 유일한 언덕 같은 곳이기도 하죠. 한 장짜리긴 하지만 그래도 하겠다는 게 뭔지 명확해서 좋긴 해요. 개헌을 할 거고 헌법을 바꾸겠다는 거죠. 부자 증세해서 서민 복지할 거라 그러고, 뭐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받아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겠다. 지금 한국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업종에 따라서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명백히 노동자인데 뭐 개인 사업자 취급받으면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아서 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든가, 노동자인데 작은 곳에서 일해서 보호를 못 받는다든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하겠다고 하고, 공공재생에너지 확대할 거라고 하고, 기후위기 대응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이제 적어 놓으셨습니다. 한 장짜리 공보물이긴 하지만 하려는 어떤 정책들이 굉장히 좀 구체적인 면이 있고, 이 정책들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알 수 있는 면이 있어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건 아쉽지만 굉장히 이 사람이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려는 사람인지는 좀 선명해 보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주요 후보자 4명의 공보물을 모두 읽어보았고요. 공보물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생각을 했던 건 지금 한국의 불평등 문제, 그리고 여성이나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빈곤층, 그리고 성소수자, 외국인과 같이 사회적 소수자들이 굉장히 멸시받고 혐오받고, 그리고 그게 차별로 연결되고 배제되는 상황이 저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공통적이라고 할 순 없죠. 한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어떤지를 공보물에 알려주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사회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게 누군가를 혐오하면서 똘똘 뭉쳤던 사람들이 굉장한 극우 정치의 바람을 만들었고, 지난 내란과 어떤 탄핵의 국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사회적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좀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전 국민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공보물에 그런 것들이 담겼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기호와 상관없이 한 분의 후보를 제외하고 좀 공통적으로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우편함으로도 이 공보물들이 갔을 텐데, 저는 그냥 들어도 봐야 하나만한 이야기가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공보물들을 바로 휴지통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페이지씩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읽어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후보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공약을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후보는 정치적 입장이 저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철학이나 소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공보물에 굉장히 한 구석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정당이고 어떤 인물이냐를 떠나서 그런 것들에 기반해서 한 번쯤 판단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여러 가지를 요소를 놓고 고민을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우리의 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밖에 없는 표를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가오는 6월 3일에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고 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각자가 각자의 소신에 따라 모두가 투표를 다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존중을 좀 존중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의 존중을 존중하면 안 되죠? 서로가 서로의 정치적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투표 문화 속에서 이번 선거가 또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이 공보물들을 조금 더 유심히 또 읽어보고 6월 3일에 누구에게 표를 줄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까 이 사람 전과가 사기, 벌금, 재물손괴, 강요, 사기, 공갈, 폭력,